이번 시간은 조직 이슈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안에는 사람 문제, 물적인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자원의 문제, 또한 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성품의 문제가 그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성격 유형을 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팩트형, 필링형, 폼형, 퓨처형. 그 MBTI라든지 디스크리미너리 유형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브레인 컬러라는 뇌 선호 스타일에 따르는 성격 유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팩트형들은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기반에 의한 대화를 좋아하고 또한 사고하려는 것을 좋아합니다. 폼형은 체계적이고 그런 계획적인 사고와 또한 행동을 원하고요. 필링형은 감각적이고 또한 즉흥적인 그런 반응과 대화를 원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퓨처형은 자기 생각과 창의적인 어떤 모험과 도전을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이 일반적으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유형으로 크게 대별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중에서 어떤 유형이 가장 우리가 말하는 성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보다 성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힐링형 성격의 소유자가 팩트형 성격의 소유자보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활발하게 느껴지고 또 빨리빨리 사람들과 친해지기 때문에 성품이 좋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죠. 그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쉽게 말을 하지 않고 조용하고 그리고 말수가 적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좀 냉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필링형인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줄 때 좋아하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좋아하고 근데 팩트형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보다는 자기의 책을 좋아하거나 자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성품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우리가 보통 필링형이나 외향적인 사람을 더 좋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내성적인 사람이나 팩트형인 사람들이 성품이 나쁜가?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겉으로 성품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실망을 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사람들이 참 따뜻하게 나를 챙겨주고 또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성격과 성품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성격과 성품의 영역을 분명히 우리 나름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격과 성품을 이제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다르냐면 팩트인 사람, 필링인 사람들을 만나면 우선은 논리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링인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귀가 얇고 그냥 감성만 품고 눈물이 많고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저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 반면에 또 필링형 사람들은 팩트형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 좀 냉정하다. 굉장히 좀 사실을 기반해서만 대화하니까 인간적이지 않다. 인간미가 없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 팩트형과 필링이 만나서 싸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팩트형들은 일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 일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그래서 일의 진척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보다는 이 사람은 일이 굉장히 중심이라는 거죠. 생각의 중심이. 필링형들은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와서도 충분히 즐기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팩트형과 일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인간미가 없고 조직이 드라이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 내에서 이 둘이가 많이 싸우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질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팩트형은 필링을 바라볼 때에 좀 더 이해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비판하지 않고 좀 사랑해주고 온화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인내해주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실수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봐주고 또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인내해주고 또 저런 사람도 있지 저럴 수도 있어 라고 포용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필링은 팩트형에 대해서 그럼 무조건 자유롭게 하루 종일 관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필링형이 갖춰야 될 것은 근면하고 시간 응수하고 그 다음에 유용성을 갖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갖고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팩트형이 좋아하는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성품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폼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폼형은 굉장히 유도리가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규정대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퓨처형은 좀 자유롭고 도끼도 깨려고 하고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폼형은 퓨처형에 대해서 저런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좀 저 사람에 대해서 유연하게 바라봐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창의적인 마음을 갖고 저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 다음에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품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퓨처형도 너무 자유로우면 안 되고 거기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도 갖고 근면하며 일단 유용한 인재가 되고 일단 시간 음수라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는 그래서 끝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서로가 성격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끼리는 만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인내해주고 포용해주고는 그래서 성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품이 부족하면 이러한 성품은 훈련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품은 칭찬해주고 피드백해주고 호소함으로써 그것이 개발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격은 다르면 서로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성품이 필요한 것이고 또 성품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더 갖추기 위해서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과 성품을 구분하자면 성격은 원래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것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13살 이전에 개발되는 그 성격까지 합치면은 거의 선천적인 것에 가깝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에 가깝다. 그 뇌를 다치거나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성격이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성격 심리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반면에 성품은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려는 내적 동기. 그래서 이것은 훈련에서 개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 말은 바로 이 성품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을 성품하고 혼돈해서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헷갈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성품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격은 무엇인가? 인격은 이 성품이 고도로 이렇게 발달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위치, 그 성품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서 아주 좋은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인격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평판은 무엇인가? 평판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 대하여 잘 모를 때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언론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평판,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평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언론에서 막 그 사람을 아주 멋진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수많은 그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그 다음에 경제인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비춰지고 또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 평판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평판이 성품일 수도 있지만 평판과 성품은 완전히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언쟁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뭐 고집을 펼 수도 있고, 해로운 습관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언쟁이라는 말을 주목하시면 우리가 말다툼을 할 때에 그 말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말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몰라서 그러기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실수, 특별히 경솔함이라는 성품이 잘못된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갈등이 우리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자기중심의 말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주면은 조직의 문제들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모든 역량중심 교육에서는 위에 드러난 문제에 많이 포커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 관리 프로그램, 또 언쟁이 일어나면 커뮤니케이션 과정,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뭐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그러면 리더십 과정, 예, 이런 식으로 예, 그 조직 내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 그 바깥에 드러난 문제를 치료하는, 그래서 그냥 약 처방, 예, 임시 약 처방 중심의 어떤 교육 과정을 했고 처방을 하다 보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조직이 조직화되고 그 다음에 평화가 있고 그다음에 조직에 서로 간에 그 존경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뿌리 속에 있는 이러한 성품의 문제를 잘 개발할 때에 위에 있는 문제,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그러는데요. 실제로 우리 조직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모르게 쓱 예, 뒷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은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옳은 것을 선택하려는 목적이 이유가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이익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마 솔직하게 우리에게 말을 할 때에 내가 이거 받고 나면 처벌받지 않을까? 이거 들키면 정말 나는 해고당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거 내가 안 받으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잘 평가하고 나한테 내 좋은 이익이 돌아오고 내가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도 없이 그냥, 그건 옳은 거야. 나한테 불이익이든 없든 나한테 뭐 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이 그것은 옳은 것이야. 라고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상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품 중심의 선택이 되는 거죠. 힌스가 말하는 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나 어떤 이익 때문이 아니라 뭔가 옳기 때문에 예. 뭔가 그 자발적으로 그것을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안 받을 거야라고 하는 그 긍정성에 굉장히 좀 그 에너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내 이익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성품들이 훨씬 높은 성품 수준의 레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얼마 전 어느 그 회사 그 휴대폰 관련된 회사의 사건인데요. 어떤 여직원이 조직 내에서 상사의 그 어떤 업무 푸시, 업무 프레셔와 그런 고객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직원은 나중에는 그 한 사람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뭐그 노동단체에서는 막 이 사람에 대한 뭐 너무 많은 그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했고요. 수많은 또 그 회사의 어떤 고질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도 얘기하고 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 보면 당연하게 그런 업무 스트레스 문제도 있지만 수백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조직 안에. 근데 그 조직 안에 수많은 직원들이 다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조직 속에 자살한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 자살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왜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 나름대로 한번 성품에 갖춰서 쳐다보았습니다. 뭐 이 유가족이나 어떤 그 돌아가신 분을 내게 어떤 말씀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품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바로 이 중압감, 이 여러 가지 중압감이 있습니다. 상사로부터 중압감, 고객으로부터 중압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견딜 만한 어떤 성품의 훈련이 되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성품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사람이 아빠였거든요. 그 아빠에게 문자를 보낼 때에 아빠 내가 오늘 뭐 콜을 다 못했어라고 보냈대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아빠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겠죠. 근데 아빠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내가 이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는 그게 더 힘들었다는 거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는 그 순간에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죽음보다 더 그 중압감이 더 큰 것인가? 예. 근데 그 중압감이 더 큰 것은 아니죠, 사실은. 죽음보다 더 큰 것은 아닌데, 결국은 그 중압감을 견딜 만한 훈련이 되었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중압감이 다가오죠. 첫 번째는 상사로부터의 중압감. 맨 왼쪽에 그림이 리얼하시죠? 예. 가운데 있는 그림은 뭘까요? 예. 이 바가지를 긁는 분이 누굴까요? 예. 바로 집에 가면 부인입니다. 부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화통을 막 던지고 나서 막 있는 모습이죠. 고객입니다. 고객. 고객 아니면 나의 사업 파트너. 예. 이 많은 사업,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는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이 옵니다. 정말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많고요. 이것을 안 겪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기업을 다니든 중소기업을 다니든 큰 회사를 하든 작은 회사를 하든 사업주든 아니면 종업원이든 다 똑같이 느끼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이 중압감의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죠. 지성은 우리의 생각, 감정은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는 것, 의지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압감이 딱 떨어졌을 때에 그 순간에 내가 내 마음속에 개걸적인 마음이 있어요. 진짜 나는 집에 가면 정말 대우받는 딸인데 정말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인데 이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근데 집단의 마음은 뭐냐면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공통된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안 되지. 그래. 이 상황에서도 이 고객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다 이런 걸 거야. 아니, 우리 상사가 나에게 뭐 나를 죽으라고 그러겠어? 상사도 다 이유가 있겠지. 그래. 우리 아빠 생각해야지. 우리 아빠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 키워주셨는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내 마음속에서 뭔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내 생각, 그래. 나는 집에 가면 정말 귀한 딸인데, 정말 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그래, 나는 죽어버리면 말겠어. 이렇게 죽어버리고 내가 죽어버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근데 내가, 아니야.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래, 우리 상사도 너무, 나를 통해서 너무나 힘들 거야. 내가 너무나 전화를 받지 못하고. 예,
팀장님도 얼마나 힘들까? 그래,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나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다른 언니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잖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쓰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지. 라고 내가 하면, 내가, 그때 나는 내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를 하게 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압감을 느낄 때 갖고 있는 우리의 동기, 이 동기들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품 훈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온전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 그 성품의 행동과 태도와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들의 언어와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동기를 어떻게 훈련시키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품은 바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내적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떤 성품이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내적 동기이다. 네, 감사합니다.